내일장을 더욱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이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구성 논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하방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요. 또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 또한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그렸지만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시총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9,000선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선이 깨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또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오늘장에서 포착될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변동성이 참 컸던 시장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미국과 이란이 양국 간의 핵후속 협상이 또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방 변동성이 커졌어요.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가 시총 2,000조를 또 돌파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 시장일 것 같은데요.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리고 이 쏠림 현상 어떻게 또 극복을 해봐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움직였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쓴 글이 미국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과 지금 애플이 합작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플과 인텔이 뭔가를 하는 게 국내에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애플의 고객을 조금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슈가 국내의 오후장의 시장을 하락으로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대로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를 출발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란과의 종전이 조금 연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전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요즘에 또 시대가 IT 시대지 않습니까?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협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죠. 신용융자와 증거금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증거금 100%에 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었는데 지금은 시총이 큰 종목들도 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B2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는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극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의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경우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코스피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의 70% 이상을 포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지 않았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죠.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여놨던 기관 쪽에서 왜 매도를 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ETF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기 혹은 분기마다 ETF나 펀드가 정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상반기 일반적으로 확정을 해야 돼요, 수익률을. 그러면 지금 한 방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 분할로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펀드 정기 변경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약세가 조금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가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지 시간이죠. 6월 24일. 우리나라는 6월 25일 정도가 될 건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상승세가 더 거세질지에 대한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경우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25%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아마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긍정적인 흐름은 뭐였냐면 8,950포인트가 이전의 고점이었죠. 이전의 고점은 저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지지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닥은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940포인트 정도였는데 이 940포인트까지 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굉장히 조금 좋지는 않은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뭐 축구를 보면 뭐 한국도 이겼고 시장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또 축구도 지고 시장도 보시게 되면 올라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 안에서 계속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특히 조정을 받을 때 종목에 대한 선정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주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마이크론의 실적 또 예의주시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우 과장이 보내는 이 신호를 잘 잡아봐야겠는데요.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숨겨진 종목들 또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도와주실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쏠림 현상이 또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서 또 다음 주 변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도 주셨고요. 어떤 포인트 좀 계속 짚어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2028년까지 HBM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미즈노에서 제일 먼저 2030년까지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즈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2년까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번에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애플과 인텔이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국내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인텔이 애플의 물량을 수주를 받고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HBM의 부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5천조를 돌파를 했죠. 전체 시총의 80%를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월 24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적은 항상 잘 나올 겁니다. 문제는 우리 항상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이상을 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즉 잣대가 굉장히 좀 엄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잣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내년에 HBM4E죠. 차기 HBM 시리즈를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오늘 삼성전자는 약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2천조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이나 화학 종목, 화재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 스퀘어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냐면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5%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시총이 2,000조를 달성을 한 거죠. 거기에 20%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SK 스퀘어의 목표 주가는 시총은요 400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사의 지분 가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SK 하이닉스의 ADR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 상장되는 이런 모멘텀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게 SK 스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총이 234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아직까지 PBR 대비해서는 저평가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PER이요. 6.5배에서 6.75배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올라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총 PBR 기준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SK 스퀘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SK 스퀘어를 목표 주가를 정하는 건 역시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0조까지는 충분히 시총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K스퀘어나 SK하이닉스 지금 잡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ETF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SK스퀘어를 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SK스퀘어는 또 이 SK하이닉스의 모회사죠. 오늘 SK하이닉스의 급등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긍정적인 전망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테마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전력기기 이슈 관련해서 올라와 있네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이 전력기기 쪽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봄직할까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AI 센터가 지어질 때 걸리는 기간이 빠르면 1년이고요. 늦으면 2년입니다. 네. 근데 이 송배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에서 7년이 걸려요. 이 시간에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송배전이 느리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기기에 대한 성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이 어제 나왔던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 쪽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회사와 함께 1,064억 공급 계약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대장주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어닝 시즌이라고 봐도 돼요.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이 다음 주부터 돌입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어닝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수주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되는 건 효성중공업의 목표가가 LS투자증권에서 원래 5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거는 미국의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LS 일렉트릭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LS 일렉트릭이 북미 배전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송전 쪽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엔 배전까지 공략을 하게 되면서 누주 수주액만 1조 2천억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누적 수주액은 예상치인 거죠. 물론 환율에 대한 해지를 일부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환율에 대한 변수도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만약에 27만 원을 뚫고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33만 5천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27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상승 추세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23만 원 수준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그나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력기기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요. 공급방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방 들어오시게 되면 LS 일렉트릭 어느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이 될 수 있는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급방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으로 LS 일렉트릭을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최근 상승세 참 좋았죠. 어닝 시즌 앞두고요.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정확한 타점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로 또 MLCC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MLCC 관련해서 또 어떻게 저희가 계속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 외에도 네. 전장용 MLCC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MLCC와 이 패키징 기판에 잠긴 호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30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전기차가 또 오늘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전기차에도 이 MLCC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주를 지금 다 받고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아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에 성수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판가 인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3분기부터는 또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이 양산이 됩니다. 그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게 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직판과 함께 중간에 유통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유통회사들의 경우는 단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3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삼성전기의 직접 판매 단가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실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급 리드 타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수주를 받아서 물량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4주에서 저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주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20주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주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늦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도 역시 이 MLCC의 단가를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나 한울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GSI 정도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4,100원대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건 2024년, 2025년 초를 보게 되면 이 3,45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거예요. 조정을 받아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상승을 해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LCC에 대한 대장주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MLCC와 연관되어 있는 몇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그에 대한 수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MLCC 필름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하나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계속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LCC 관련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GIS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정은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정 시에 또 단기적인 접근 제시를 해주셨고요. 정확한 타점까지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린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참 큽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슈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전략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함께 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요즘 시장 정말 변동성이 참 크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짜 어렵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정말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6월 16일이죠. 유리기판주로 짚어주셨던 이 JNTC 상한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뷰노는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하나시스템 차익 실현하면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장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참 잘 갔는데요. 앞으로 대응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 또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라가고 목표가가 도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이탈가를 이탈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목표가가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 이탈가도 같이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익이 좀 일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차익 실현과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33만 6천 원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33만 6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한미 반도체 수요일 날 얘기를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내일 정도에 매수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도 쫄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10% 이상 올라갔다가 시장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월요일 날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8일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6월 12일 목표가가 도달이 됐고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 이탈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6월 15일 날 차익 실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G의 꽃솔루션은 2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 그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 한 번 더 산다라고 했는데 목표가 도달을 했고 역시 15일 날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이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탈가를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1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0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서 14% 정도 수익이 났고 6월 18일 날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고요. 뷰노도 역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1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넥스트레일이었죠. 11,000원을 뛰어넘게 되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NC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게 6월 8일 날 한미반도체와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한국의 팔란티어가 과연 네이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NC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6.77%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원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NC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역시 리포트에 대한 이슈도 역시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주의 최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NCAI가 국방 AI로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NC는 한국의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 25만 5천 원 언급해드렸고 목표가 35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침에는 나왔어요. 만약에 유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급을 해드렸던 35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윗꼬리가 달리면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 동반되지 않으면서 밀렸어요. 그 얘기는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우상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NC는 올라갈 가능성 높고 참고로 NC의 경우는 이전에 100만 원 정도 하다가 이제 27만 원 수준이에요. 실적은 더 좋아지고요. AI 모멘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정도에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방 들어오셔갖고요. 어느 가격이 정확한 가격인지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화시스템입니다. 6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다행히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국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9만 5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전에 87,100원에서 87,5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1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한 게 10만 5천 원과 13만 5천 원 목표가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탈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매도를 잘했죠.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지선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 전환이 되기 전까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정도에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이 가격이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예를 들어 8만 5천 원 부근이 되게 되면 저는 한화시스템 또 살 겁니다. 한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와요. 2분기에 실적이 제가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시스템 월요일 날 또 살 겁니다. 혹시 한화시스템 혹은 방산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뷰노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많이 안 됐던 종목들이었죠. 그런데 타이밍이 제대로 나왔었어요. 이전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뷰노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1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심정지 예측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심정지 시스템을 확인을 보게 되면 25% 정도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2차 기관에도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FDA에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뷰노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5일 날 뷰노를 9,000원에서 9,050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9,000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11,000원대까지 올라갔죠. 한 3, 4일 정도 만에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 정리해야 될 게 있고요.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추후에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6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JNTC가 오늘 뭐 기분 좋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 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 6월 4일에 19,000원에서 19,210원에서 매수해서 목표가 22,500원을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3%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자율매매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6월 16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횡보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약세여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다행히 오전에 유리기판이 굉장히 얇게 나온 거죠. 그거에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양산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NTC의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했던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적자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모아서 3분기 실적까지 끌고 가게 되면 적어도 30%에서 50% 수익은 거둘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전체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되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17,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고 최근에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목표가 22,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현저가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한가 잔량과 거래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한가 잔량이요. 거래량보다 많으면 적어도 1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이탈가를 19,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월요일 날 목표가 도달할 겁니다. 그럼 목표가 또 상향할 거예요. 당연히 이탈가도 상향할 겁니다. JNT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들어오셔갖고 앞으로 더 갈 종목이에요. JNTC는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방송을 하고 이름에 맞게끔 오랜만에 상한가가 형성이 되면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뭐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 대한전선은 약세가 이어졌어요. 매수 타이밍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41,000원에서 42,000원, 손절가를 39,000원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아쉽게 39,000원을 오늘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대한전선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고 거의 뭐 4배, 5배 1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45일 정도 들고 있으면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추가 매수가 예정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중에서 아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잡힐 거예요.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위에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분명 밑에서 한 번 더 사야 되잖아요.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하셔갖고
어디가 좋은 타이밍인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그리드 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리드 위지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게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어디냐면 SK 하이닉스, SK예요. SK 그룹의 신재생 통합 플랫폼 협력 파트너로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광주에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설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마 최대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어제는 타이밍이 안 나왔고 오늘 15,000원에서 15,100원이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매수 타이밍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고 공부방에는 실시간으로 그때 제가 분석했던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하셔갖고요. 힘든 시장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의 닉네임처럼 정말 상승한 종목들 콕콕 집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정확한 타점 또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을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엑스텐 전략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상승할 종목들 잡아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종목 잡아주시는지 좀 이야기 함께 또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만 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기관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 종목마다의 주 수급이 있는데 그 주 수급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수급에서는 사실은 결정이 다 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눌림 타이밍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물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조정을 받는 종목들 안에서 오늘 골라봤어요. 한원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나왔던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월부터 5일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122%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수혜주인 한원 시스템의 실적도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역시 작년까지 275%에서 165%로 대폭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대표 사업을 확인해 보게 되면 열관리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열관리 시스템을 그동안 자동차에만 썼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나 로봇, ESS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만이 오직 매출이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은 다양하게 사업이 확대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올해 2026년 흑자 전환이 되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실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025년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됩니다. 2022년 이후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4년에 254%의 부채 비율이 지금 152%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에 666억 숫자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66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530억으로 줄어요. 그리고 3분기에 577억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이 됐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우상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2025년의 실적은 2021년 실적 이후로 사상 최대였죠. 그런데 2022년만 하더라도 만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죠? 4,000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적어도 10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정을 받게 되면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분할을 권해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4,400원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조정을 더 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3분할 중에서 1분할 4,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할, 3분할은 제가 공부방에서 타이밍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5,700원 수준까지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박스권이 4,1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박스권이잖아요. 손절가 일단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한온 시스템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꼼꼼한 타점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종목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정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프렌지, 그러니까 관과 관 사이에 부분 연결을 하는 걸 프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기계, 발전소, 플랜트, 선박 구조물에 사용되는 기계도 역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보다는 일단은 차트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이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과거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지지가 나왔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상방으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이제부터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공급방 들어올 수 있죠. 빨리 들어오셔갖고요.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전문가님께서 이 우상향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눌림목 관점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이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이 종목과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